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태어난 지 20일 된 젖먹이 아이를 놓고 집을 나간 전처를 스니님이 응징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40대 중반 아저씨입니다. 화딱지가 나서 못 참겠네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24살에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죠. 아이를 지우면 제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 두려웠고, 전처에게도 몹쓸 짓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얘기하고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는 장인 장모가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이라 돈이 없는 것이 당연하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또는 형에게 돈을 꿔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장인과 장모였습니다. 장인이었던 사람은 저에게 형이나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2천만 원을 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하는데 비용이 모자르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식을 최소한으로 했고 반지만 나눠 끼우고 결혼을 했는데 무슨 돈이 그리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냥 그 돈 받고 모르쇠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결혼을 한 후 3달 뒤에 딸이 태어났는데요. 딸이 태어나고 한 달 안 돼서 장모가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제 따귀를 때리며 너 같은 놈과 내 딸을 살게 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며 애엄마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 처가에 찾아가 봐도 쌍욕을 먹고 문전박대만 당할 뿐이었고요. 아이와 둘이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아이를 키워주고 있었는데요. 처가에서는 이혼을 시키겠다며 난리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저에게 요구해서 하는 수 없이 소송 이혼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고요. 그 이후 전처 쪽 사람들과는 어떤 연락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현재의 와이프를 만나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을 본인 자식처럼 예뻐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죠. 와이프는 처음 만났을 당시 처녀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애딸린 호래비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하나 더 낳아서 차별 없이 키우고 우리 큰아이는 와이프가 자기를 낳은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자기의 출생을 알고 있긴 하겠지요. 얼마 전 아이가 20살이 되어 대학생이 될 시점에 와이프가 큰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제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학교에서나 이후 취업을 할 때 아이 이름으로 호적 등본을 떼볼 일이 생길 텐데 그때 아이의 호적이 깨끗하길 바란다면서요. 저도 생각 못한 일들을 생각해준 와이프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아이가 20살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다행히 친양자 입양 신청이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생모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법무사로부터 받아보았는데 생모가 거부를 했더군요. 이유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찾고 싶어도 찾지 못했다고 자기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 휴대폰 번호를 전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알고요. 근데 찾고 싶어도 못 찾다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 인간은 우리 아이를 지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양육비도 한 번도 주지 않고 아이를 보러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지 쳐놓을 거 다 쳐놓을거는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랍니까? 어쨌든 신문기일이 잡히고 판사가 저, 와이프, 생모 이렇게 불러서 만났습니다. 판사 앞에서 생모는 불쌍한 척을 하며 제가 쫓겨나듯이 그 집에서 나와 여지껏 아이만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사 앞에서 2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아이를 찾은 적도 없고 양육비를 준 적도 없는데 낳았다고 다 엄마입니까? 저 생모란 인간은 나중에 아이가 돈 벌 나이가 되면 그때나 찾으려고 했겠죠.
자신의 보험금 없는 보험이라고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 인간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행여라도 저 인간의 돈줄이 될 가망성을 제로로 만들고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 호적도 깨끗이 해주고 싶고요. 라고 했는데 사실에 전곡을 찔렸는지 그 미친 인간이 판사 앞에서 저에게 욕을 하며 소리치더라고요. 어쨌든 제 할 말은 다 하고 신문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후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쪽 법무사는 판례상 생모가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이길 가망성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판결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떨리네요. 이번 일로 그 미친 인간이 나중에 우리 아이 취업 후에 불쌍한 척하며 찾아와서 거짓말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할까봐 더 걱정이 됩니다. 그것들이 무서워하는 게 돈인데 양육비 소송으로 압박을 할까도 생각합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아이가 다 큰 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손이 떨리고 화가 나서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와이프는 저보다 더 화가 난 상태고요. 지가 엄마면 아이가 더 좋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으면 보내줘야지. 나중에 지 보험으로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태어나고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연락을 했거나 만나러 오지 않았겠냐면서요. 모성애도 없는 인간이 판사 앞에서 개소리했다고 지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아이를 더 과여워하고 있네요. 저희 부부는 어찌해야 할까요? 제 글을 읽으신 형님, 누님들, 저보다 더 지혜로운 후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군요. 댓글들 중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생모의 반대로 친양자 입양에 실패를 했다는 분의 글도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보다 누가 낳았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애를 낳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놓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도 아이와 호적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나요? 아이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전에 저희는 생모가 친양자 입양을 거부해서 항고를 하고 동시에 생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적게 잡아서 월 20만 원씩 20년치를 요구하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얼마 뒤에 송장을 받았는지 생모가 연락이 오더군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를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해서 집을 나간 건데 그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데려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2달 했고 아이 태어나고 20일 만에 젖 먹이던 아이를 놓고 나가서 나에게 시위를 한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라고 집안일도 우리 어머니가 거의 다 했는데 누가 누굴 힘들게 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고 분유는 안 먹으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무슨 그게 헛소리냐고 따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길래 나중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까봐 우리 부모님이 소송 이혼을 한 것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다행히 버리지 않고 이혼 판결문도 보관하고 계셔서 그 판결문이 이번 양육비 소송에 필요하면 첨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생모란 인간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때 저와 살던 집을 나갔는데 판결문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법도 무시하고 살 수 있는 무슨 신과 같은 존재냐고 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얼른 아이 양육비나 보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평생 언젠가라도 양육비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를 내쫓아 놓고는 무슨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정말 돌림노래 같은 대화를 20년 만에 또 하게 되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시간 있으면 우리가 20년 전에 했던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문이나 읽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사건 번호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친양자 입양에 자기가 동의서를 제출해주면 양육비 소송 취하해 줄 거냐고 묻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아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끝까지 돈이 목적이었네요. 정말 이런 인간이 생모라는 사실에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아이를 저와 와이프의 친자로 공문서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제출해주면 양육비 소송은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나한테 쌍욕을 하고 따귀를 때렸던 니네 엄마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돈 때문에 버리고 나가서 우리 부모님과 흥정을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너도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친양자 입양이 되건 말건 양육비나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그 생모란 인간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와 저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오라고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그 모녀를 만났습니다. 제 아내도 함께 갔어요. 저에게 생모의 엄마라는 돈에 미친 인간이 무슨 세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잘 지냈냐고 인사를 하더군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둘이 할 말이나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둘이 그 사람들 있는 카페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주위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는데 제가 그 모녀에게 빨리 할 말을 하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생모라는 인간은 저에게 젖먹이 아이를 버리고 나가서 돈을 흥정하려고 했던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모의 엄마는 사위였던 저를 때리고 욕하면서 괴롭힌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고요. 제가 생모 엄마에게 나를 때리고 욕했던 것이 나를 군기 잡아서 우리 부모님 돈 빼먹으려고 했던 짓이었던 거 인정하냐고 했어요. 맞다고 하더군요. 이제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양육비 소송은 취하해 줄 거냐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소송을 취하해 준다더니 거짓말을 한 거냐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본다고 했지 언제 취하해 준다고 했냐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니 사과가 진심이 아닌 것을 알겠다고 하고 양육비 소송은 그대로 진행해야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생모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육비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법무사에게 생무 쪽에서 친양자 입양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양자 입양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법무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가 요구하는 나머지 서류들을 법무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저와 아내가 고생하며 키웠습니다. 부모 말 잘 듣고 동생도 잘 챙기는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내를 처음 봤으니 막연하게나마 자기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란하게 사는 가족일 뿐이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호적과 연관된 서류를 대학교에서나 취업을 할 때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가 생모에 대해 적혀 있는 서류를 보고 괜히 심적으로 부담이 생길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게 된 것이고요. 잘한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정말 놀랍게도 돈을 아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로 압박을 했더니 동의서를 제출해 준 것을 보면 말이죠. 그 생모와 20년 전에 이혼 소송을 할 때 부모님이 저런 애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면 평생을 돈 내놓으라고 하며 저를 협박하고 괴롭힐 텐데 평생 힘들게 살지 말고 소송으로 깨끗하게 이혼을 하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던 이유를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친양자 입양이 되고 나면 취하하려고요. 돈 때문에 난리도 치고 비굴해지기도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역겨운 인간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얼른 우리 아이가 호적상으로도 아내의 아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에 함께 분노해 주시고 저와 아내를 책임감 있다며 칭찬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철면피 같은 생모네요. 아이를 보험으로 생각하는 나쁜 인간이군요. 이런 종류의 양아치 생모나 생부를 간단하게 응징할 수 있는 법이 시급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